오늘은 이제 원서를 어디 쓸지 한번 정해보도록 할 건데요. 물론 이제 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줄 거야. 여러분 요걸 듣고 내가 어디를 지원하는 게 좋은지 한번 잘 탐색을 해보시길 바래. 일단은 봐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정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시로는 요 정도 갈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난 정시로는 건국대 정도 갈 수 있다. 건국대 어떤 과에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건국대 이상으로 정하겠죠, 그치? 우리가 보통 정시로 요 정도가 확보되면은 그거 이상으로 수시를 쓰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잖아, 그치? 그건 맞아. 근데 그러면은 건국대 위로 이제 몇 개 쓴다 이렇게 정할 거야? 아니면 이제 뭐 나는 그러면은 여기는 확보됐으니까 중경외시를 쓸 거야? 이렇게? 이게 좀 애매한 거야.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은 그냥 중경외시를 준비하면 되겠다. 아니면 뭐 서성안을 준비하나? 그지? 잘 모르죠. 이거를 어떻게 준비할지 보자고요. 일단 제일 먼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 어떤 유형이 나오든 우리가 일단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은 봐봐. 너네가 만약에 그 논술을 한 대학을 지원하면은 아마도 뭐 2가지 혹은 3가지 정도 유형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 쳐볼까? 이화여대 보면은 비교 나오고 그다음 사실 추론도 나오고 가치 추론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3개 위주로 나온단 말이야. 심지어 연세대도 마찬가지야. 그럼 나는 뭐 여기 하나만 쓸 건데요. 그러면은 이거 3개만 잘 준비해도 되겠죠? 그지? 경희대도 생각해볼까? 경희대도 인문체능은 일단 요약이랑 비교, 그 다음 가치 추론이야. 여기 사회계열은 처음에 분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치 추론이야. 그러면은 요거 3개만 혹은 이것만 쓸 친구는 이거 2개만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준비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학교들은 유형을 되게 좀 일정한 유형만 정해가지고 그것만 좀 내는 학교들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학교는 한 대학만 준비를 딱 했는데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야. 사실 추론, 분류도 나오고 비교도 나오고 문제 해결도 나오고 어쩔 땐 논쟁도 나오고. 근데 고정되지 않은 그런 유형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막 섞이잖아. 이런 거야. 한 대학만 고정적인 유형만 내는 대학교 한두 개만 내는 게 아니라면은 어차피 많이 나와. 너네가 이제 3개 정도 대학을 쓴다? 4개를 쓴다? 아니면 뭐 6개를 쓴다? 그러면은 거의 다 나오는 거야. 모든 유형이. 그래서 일단은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듯이 유동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나 경희대 같은 이런 경우는 뭐 경희대는 완전히 고정돼 있어 지금. 이대는 뭐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나오지만 좀 몇 번 문제 뭐가 날지는 잘 몰라요. 근데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가 날지 정말 몰라. 서강대의 경우는 비교도 나오고요. 분류도 나오고 논쟁도 나오고 사실추론, 가치추론, 문제 해결 다 나오는 거야. 이러면은 잘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 저는 어떤 학교만 낼 건데요. 근데 최근에 이런 유형들을 내고 있어요. 그럼 요것만 준비하면 되겠죠? 선생님도 그러면 좋겠어. 근데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서 대학교가 갑자기 유형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모의고사에 이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모의고사는 일단은 올해 나오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역할이 있는 게 맞아요. 그건 맞아. 그런데 모의고사를 한번 봤더니 예를 들면은 논쟁이라는 유형을 냈어요. 근데 이거 채점을 해보니까 애들이 제대로 못 푸네. 혹은 이렇게 내니까 우리가 한 수석을 B뿔 정도에서 결정하게 되고 커트라인은 한 C뿔 정도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유형을 좀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른 게 나온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변수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애초에 모든 유형을 다 대비해 놨다면은 걱정할 게 없는데 그냥 일부분만 몇 개 유형만 준비하면은 좀 불안하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 쓰든지 여러 개를 다 준비해라 라는 거. 일단 이게 기본이야. 알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지. 최저 기준 그리고 수능 일정 요거예요. 일단 하나씩 설명해 줄게. 일단 수능 일정부터 먼저 보면요. 수능 일정부터 수능이란다. 논술 일정이에요. 우리가 뭐 하루에 시험 한 개 보는 날은 전혀 상관할 게 없어요. 그지? 뭐 그날 그거 맞춰가지고 보고 오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능 보고 나서 그 토요일 바로 직후에 있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요 4일 동안은 되게 많은 학교들이 겹쳐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선생님 이게 하루에 2개 보는 건데 이게 보는 일정이 이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라는 게 궁금하거든. 그치? 이게 확신이 안 서면 되게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좀 알려줄게. 봐봐. 우리가 어떤 A라는 학교에 갔다가 지금 B라는 학교에 갈 거야. 그럼 우리가 신경 쓰는 시간은 일단은 시험 시작 시간. 일단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야. 이건 이제 시험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시험 시작이 만약에 여기 9시라고 하자. 여기는 10시 40분에 끝나요. 그럼 우리가 9시 땡 맞춰서 들어가면 되나? 아니지. 입실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입실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어. 이건 보통 이제 9시에서 30분 정도 땡겨서 8시 30분이라고 쳐보자고. 보통 요쯤 나오니까. 그럼 여기 맞춰서 일단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야겠지. 근데 뭐 여기서 첫 시험의 입실 시간 같은 경우 우리가 그냥 일찍 가면 되니까. 일찍 가면 되니까 큰 이슈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대학. 이게 아마 아침 점심이라고 쳐보자고. 두 번째 대학의 입실 시간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거 끝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지? 여기 입실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입실 A라는 시간이 있다 쳐보자. A라는 시간. 그 다음에 시험 시작 시간 있겠죠? 여기 B야. 여기도 뭐 끝나는 시간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거 끝나면 그냥 밥 먹고 집에 가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여기 언제 끝났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냐. 이거야. 일단 보자. 이거부터 일단 설명할게요. 끝나는 시간. 10시 40분에 시험이 끝났어요. 근데 이거는 그 논술 시험이 종료된 거야. 논술 시험이. 그러면은 한 45분쯤에 5분 뒤에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가. 못 나가. 왜 못 나가죠? 뭐 가둬뒀나 우리를? 그런 게 아니야. 뭐 때문에 못 나가지? 핸드폰 때문에 못 나가. 핸드폰을 너네가 시험 보기 전에 낼 거 아니야. 그치? 핸드폰 가져올 거잖아. 다 가져온다고 보통. 근데 이거를 내요. 뭐 시험 보다가 이제 핸드폰 보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제출하고 시험 끝난 다음에 이거를 시험지 다 걷고 핸드폰을 한 명 한 명 다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낼 때는 이제 우르르 몰려가서 내는데 받을 때도 우르르 몰려가서 막 이제 이렇게 받아오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받아와요? 한 명 한 명 대조하면서 나눠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 10명 있으면 금방 끝나. 근데 너네가 시험 보는 그 시험 장소에 10명이서 모여서 옹기종기 시험 보는 게 아니죠. 그지? 보통은 적으면 한 50명 있고요. 적으면 50명 있고요. 많은 데는 100명도 넘어요. 한 교실에. 그러니까 빼곡히 가득 차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대형 강의실에서 보는 애들은 무지하게 오래 걸리는 거야. 나눠주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핸드폰 다 나눠줘서 이제 그래 돌아가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이게 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그 시간이 30분인 거야. 그러니까 시험 종료부터 이제 교실을 나갈 수 있는 요 시간까지 30분 정도 걸린다고 계산을 해두세요. 알겠지? 그래야지 나중에 불상사가 안 생겨. 그럼 딱 시험 이게 핸드폰 받고 교실을 나왔어. 그러면은 바로 지하철이 딱 바로 앞에 있어요? 그게 아니지. 지하철까지 가야 되지. 그럼 전속력으로 이제 달려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 교실 문 밖을 나와서 건물 밖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제 지하철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보여? 뻥 뚫려 있어? 아니지. 아니지. 마치 이제 그 크리스마스 날 이제 막 번화가 나온 것처럼 아니면 이제 1월 1일 날 새해 바다에 이제 동트는 거 보러 가는 것처럼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너네 이제 가끔씩 보잖아. 뉴스에서 이제 수능 시험 보러 갔다든지 아니면 이제 논술 시험 보러 가면은 엄청 사람이 떼글떼글 많죠. 그래서 너희가 막 달려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가야 돼. 이렇게 막 이게 인파에 밀려가지고 조금씩 갈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봐봐. 천천히 가서 지하철 탑승까지를
우리가 최소한 30분은 잡아야 돼. 오케이? 지하철까지 도착이야. 여긴 교실 빠져나온 요 시간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시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11시 40분쯤에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고요. 이래야지 불상사가 안 생겨. 사실 이것도 엄청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닌 학교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 계산하면은 지하철은 탈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왜 근데 지하철이야? 왜 지하철이냐면요. 이날은 차가 막혀요. 이날은 차가 막혀. 왜냐면은 봐봐. 여기 어떤 성대에서 어딘가로 움직여. 근데 이 루트가 되게 엄청 다양한 게 아니야. 성대를 보고 나서 어디에 가야지? 이거 생각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요. 그냥 몇 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비슷하게. 그러면은 그 가는 길이 도로로는 뭐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다 비슷한 내비게이션 키고 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가 그날은 특별히 막혀. 특별히 느려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이 훨씬 더 안전한 거야. 그래서 쌤은 기본적으로 지하철을 추천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나머지는 지하철 시간으로 보는 거지. 우리 지하철 어플 다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하철 시간 계산해가지고 이걸 보는 건데 당연히 가장 안전한 거는 두 번째 학교의 입실 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보면 되겠지.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입실 시간에 맞춰서 딱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한 30분이야. 근데 내가 40분쯤 도착할 것 같은 거야. 교실에. 그러면은 어떻게? 입실 시간 30분인데 40분, 10분 넘겼어.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 교실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입학처에 전화를 해보면은 제가 입실 시간보다 늦을 것 같다. 한 10분, 15분 정도. 그러면은 교실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하면은 입학처에서는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학교 원칙이죠. 입실 시간이 왜 입실 시간인데 이때까지 들어오라는 거잖아. 이거 들어오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방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입시 시간을 넘겨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안 나온다고 시험 포기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여기 시험 시작 시간 전엔 들어와야지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2분 전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2분 전에 들어왔어. 9시 딱 이게 예를 들면 2시야. 2시에 시험 시작이야. 근데 너가 58분에 온 거야. 1시 58분. 교실에 도착했어. 그럼 시험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하겠지. 스스로도 빠듯하고. 그지? 근데 쌤이 예전에 좀 늦어가지고 2분까지는 아닌데 거의 한 5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시험 본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요 사이에 도착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가능은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루트를 짜셔야 된다 라고 쌤이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치? 일단 이게 가장 정석이고요. 정석이고 혹시나 이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거 끝나고 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또 이제 지하철은 지하철 내린 다음에 내가 또 뛰어가야 되잖아. 그렇지? 이래가지고 교실 도착까지가 좀 힘들 수 있죠. 그렇지? 근데 이것도 지하철에서부터 교실까지의 거리가 이제 꽤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특히 학교가 무지하게 넓은 경우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제일 빠른 게 뭐야? 차는 아까 느리다 그랬죠. 그럼 제일 빠른 게 뭐야?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제일 빨라. 근데 선생님 저는 오토바이가 없는데요. 근데 우리들을 이런 날 특수하게 인간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어딜까요? 퀵서비스. 쌤이 근데 이거를 고민을 좀 했어. 이거를 TCC에서 말해도 될까? 왜냐면은 일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근데 이게 왜 쌤이 좀 머뭇거리냐면은 이때 다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오토바이 요리조리 간단 말이야. 이게 좀 시간이 급하니까 좀 빨리 가는 거잖아. 그러다가 다치는 학생들이 꼭 있어. 그러니까 쌤이 매년 최소 1명 정도는 이게 약간 넘어졌다 이렇게 그런 경우들을 듣게 돼. 쌤이 좀 추천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답이 안 나올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으나 굉장히 좀 이제 잘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런 거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 알겠죠? 여기 쌤이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안전하게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해주는 거 알겠죠? 이걸 잘 고려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로 다시 올게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 요 가능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대학교를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나의 논술 실력 이전에 일단 수능으로 한번 거르는 거야. 왜냐 너네가 논술을 아무리 잘해봤자 수능 최저 통과가 안 되면요 말짱 꽝이거든 진짜. 아예 말짱 꽝이야. 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쌤이 4수나 했잖아. 3수 4수나 했죠. 이제 어마어마하죠. 근데 쌤이 논술 실력이 아주 부족해서 4수를 했을까? 이제 물론 확인할 수 없지만 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수능 최저 계속 떨어졌거든.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운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걸 잘 충족하는 거를 고려해서 넣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게 요거야. 369 중 이게 보수적인 건 아니야. 이게 소신이야. 한 번 이상 충족시키면 후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중에서 내가 한 번도 충족된 적이 없는 최저가 있는 학교를 지원한다.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야. 확실히. 합리적인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뭐랄까 이제 로망으로 지른달까 그런 거지. 근데 쌤은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가 사수했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근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줄게. 너네가 나는 그거 왜 질렀었는가 옛날에.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지르는가. 요거 이제 얘기할 때 이거 먼저 한번 보여줄게. 이게 작년도에 나왔던 이게 2019학년도 실질 경쟁 차례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들 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나 요 사례예요. 근데 봐봐. 이게 이제 원래의 경쟁률이야 우리가 보는. 근데 요거는 실질 경쟁률. 실질 경쟁률이 뭔지 알죠? 수능 최저 거르고 난 다음에 경쟁률이야. 이게 합격자들이 아니라고. 요 중에서도 일부분이 합격자고 얘는 그냥 수능만 잘한 애들이야. 통과한 애들. 그런데 봐봐. 이만큼이 떨어진 거야 지금. 이만큼 떨어진 거야. 이거 되게 심하죠? 그지? 상황들 볼까? 얘는 거의 뭐 3분의 1만 남았네. 이화여대가 작년에 무슨 엄청난 방어율을 보였어. 이게 절반이 남았어. 근데 이대가 항상 절반 남는 게 아니야. 이대는 최저가 또 셌단 말이야. 근데 절반이나 남았으면 이거 대단한 거고요. 이대랑 최저가 동등했던 이제 중앙대는 장난 아니지. 거의 이게 뭐야? 거의 5분의 1이에요. 그럼 5분의 4 정도가 최저 탈락한 거야. 봐봐. 근데 이 안에는 논술 고수가 꽤 많았을걸? 근데 논술 고수는 뭐 하냐고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쌤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내가 그걸 많이 겪어봤거든. 무슨 마음으로 그런지 아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고 매년 너무 많이 발생해. 너무 많이 발생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이게 굉장히 사실 비합리적인 거잖아. 왜 봐봐. 우리가 9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적 있잖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요때 모의고사 점수 우리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 또 9월 점수까지 있으니까 11월에 겨우 2달 뒤에 내가 요 정도를 보겠다 이거를 예측할 수 있잖아. 합리적으로. 그치? 그럼 그거 맞춰서 넣으면 거의 다 통과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합리적으로 아이들이 넣었으면은 최저 통과율은 당연히 한 80%는 넘어야 돼. 그렇지 않아?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왜냐면 내가 그냥 운빨로 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자료가 있는데. 근데 이게 30%, 80은커녕 무슨 이건 기적이고 50% 방어율은 기적이고 이 정도 선방이란 말이야. 3분의 1도. 세상에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33이었는데 6이야? 이게 뭐야? 너무 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자고. 너네가 원서 접수할 때 왜 이렇게 지르느냐? 왜 지르느냐면요. 이런 얘기야. 이때 원서 상담을 하면요. 이런 얘기를 해. 특히 고3들이 이런 얘기해. 선생님 제가 1월 달에 열심히 했고요. 3월 달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볼 때도 열심히 했고 근데 문제는 5월부터 시작된 거죠. 선생님 근데 그때가 5월부터였나요? 하면서 제가 풀어지기 시작한 게 하면서 이제 조금 고3이어도 사람이 다 인간인지라 재수생도 마찬가지죠. 이게 풀어지는 시기가 있어. 근데 9월달 원서 접수할 때는요. 다들 이게 뭐 장난 위기의식 플러스 이게 의지 플러스 의욕 플러스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자기가 2달 동안에 대단한 인간이 될 것처럼 느껴요.
왜냐면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원서를 접수하는 그 시점에. 그래서 딱 뭐냐면 엄청난 확신이 있어. 난 이 2달 동안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의지가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물론 기대하는 것보다는 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이때보다는 훨씬 열심히 살아요. 문제는 뭐야?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지. 다 그런 거야.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이때 군대도 안 갔고 면서 머리 밀고 온 애도 있다니까? 거의 막 혈서 쓸 분위기라고. 근데 다 그런 거야. 그럼 어떡해? 이게 본질이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라서 다 같이 그러면은 이게 뭐, 그냥 앞서 나가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볼 것이다 라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예측해놓고 원서를 넣으라고. 그런 다음에 수능 잘 보면 땡큐잖아. 그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잘 볼 거를 예상하고 막 가자! 막 이렇게 한다고요. 이러다가 이제 뭐 큰일 나는 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네들 마음은 쌤이 이해하지만 나도 그랬으니까. 특히 고3들이 막 진로 보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하자. 근데 그 원칙이 뭐냐? 이거라는 거지. 최소한 한 번은 맞췄어야 돼. 근데 여기서도 막 꼼수 부린다? 어떤 꼼수냐면 예를 들면 3월에 국어를 잘 봤어. 6월에는 또 이제 영어를 잘 봤네. 9월엔 또 수학을 잘 봤네. 이거 막 조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조합된 점수를 가상의 점수 가지고 내가 맞췄다고 주장을 해. 아유, 그러면 야 얼마나 좋겠니? 그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한 세트로 온전히 해서 맞춘 적이 있어야 후보고요. 그런 다음에 봐봐. 모두 충족시킨 학교를 너네가 이제 6개를 쓴다고 했을 때 최소한 3개는 넣어야 돼. 최소한 3개. 알겠지? 그래야지 안정적인 거야. 근데 이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 표정이 안 좋아.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 내가 지금 이제 넣으려고 했던, 예를 들면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은, 뭐야, 내가 지금 거기는 이제 못 넣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겨. 근데 나머지 3개가 또 남았잖아. 그치? 6개 중에 3개는 안전빵으로, 최저 안전빵이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요 중에서 지르는 거지. 근데 이것도 아니면 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도박이니까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요거 3개, 요거 3개. 알겠지? 그리고 봐봐. 수능이 불안한 경우에는 최저가 없는 학교를 2개 이상 넣어라. 이거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런 거야. 내가 그 원서를 접수하는 수능 최저의 기준이 있겠지? 누군가는 그게 3합 6이고 누군가는 그게 2합 4야. 보통 이렇게 나뉘어. 그러면 3합 6이 불안한 친구는 2합 4를 넣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2합 4가 불안한 친구는 더 밑에 있는 더 최저가 낮은 거를 넣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 예를 들면 단국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이렇게 이런 데를 넣으라고. 쌤이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를 얘기하면서 연세대, 한양대를 이야기하지 않죠. 거기는 이제 최저보험 같은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최저 맞춰가지고 불안하면 조금 이제 최저가 더 낮은 데로 지원을 해라. 그래야지 너네가 수능 때문에 논술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험장에도 못 가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쌤이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수능을 좀 잘 보는 학생도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를 6개 중에 딱 1개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보면 있잖아. 369 전체 다 흔히 말해서 이제 3합 6도 다 맞추고 3합 5도 다 맞춘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369 전체 다 충족시킨 거야. 그럼 불안한 게 없잖아.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다 알다시피 국어가 헬이었잖아.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이게 마음이 조금 이제 불안감이나 어떤 감정적으로 잘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은 국어에서 한번 털린 것 때문에 이후로도 그냥 쭉쭉쭉 털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작년에 무지하게 많았어. 그래서 쌤은 이제 여러 학생들을 보니까 어떤 소식도 들었냐면은 한 명은 1교시 국어 보고 나왔어. 국어 보고 나왔어. 한 명은 국어 보고 아파가지고 나을 수밖에 없었어. 약간 이제 좀 실려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가지고 혹시나 내가 안정적으로 잘 보지만 수능 날은 또 이제 너네가 평소에 느낄 수 없는 긴장감과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하나 정도는 보험 삼아서 넣어라. 알겠지? 명심하셔야겠지. 이런 거는 진로 보고 그러지 마.
그 다음에 이거 얘기했고요. 세 번째가 요건 잘 못 들어본 얘기일 텐데, 봐봐. 경쟁 수준을 고려하여 분배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쌤이 이제 1군이라고 불러. 쌤이 그냥 주관적으로 만든 어떤 개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연세대, 서경대 이제 이렇게 쭉쭉 오면은, 이게 시립대까지 왜 쌤이 여기를 한 묶음으로 묶었을까? 논술을 이게 한두 개 쓰는 게 아니고요. 6개를 쓰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내가 논술도 되게 잘하고 자신감이 있어. 그리고 수능도 잘해. 이런 친구들이 흔히 말해서 위에서부터 내려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 원서를 접수하는 그런 메뉴판이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통 여기는 거의 쓰겠죠? 서강, 성균, 여기 필수야, 거의.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는 이제 선택상. 근데 지르는 경우가 많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이건 정말로 선택이야. 왜냐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충족을 잘 시킬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잘 안 쓰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시립대. 물론 시립대 최저가 없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논술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교들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6개 중에 고르는 메뉴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상 취향차가 있어. 남학생은 여기 못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경희대 쓸래요? 아니면 나 경희대 말고 외대 쓸래요? 외대 말고 이제 시립대 쓸래요? 이런 건 고른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로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잘 안 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 선생님 제가 성균관대 쓰려고 하는데 성균관대 A과를 쓰려고 해요. 근데 이게 성대는 너무 좀 빡셀까봐 애들이 너무 논술을 잘할까봐 쫄려가지고 이 외대를 외대 B과를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봐봐. 아니 여기 A과를 쓰는 애들이 그냥 다음날 잠자고 일어나서 여기 가서 시험 볼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왜? 6개 쓰잖아. 그러니까 이 인간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쟁하는 이 학생들의 이 집단이라고 하는 이 분포 정도가 되게 겹친다고요. 겹쳐. 그래가지고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근데 물론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굳이 조사를 한다면 얘네들의 실력이 더 높을 거야. 평균을 따지면 얘네보다 얘네 실력이 더 높을 거야. 하지만 어떤 특정 학과로 옮겨가잖아. 어떤 연도에 예를 들면 경영학과, 여기는 무슨 경제학과 이렇게 옮겨갔을 때 성대 경영에 모여있는 애들의 논술 수준이 더 높을지 여기가 더 높을지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건 노이즈가 있어. 그건 복불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어차피 경쟁 수준 자체는 요 안에서는 물론 통계적으로 저쪽이 더 빡세겠지만 그래 모르는 일이니 너네가 선택할 수 있다. 괜히 쫄아가지고 일부러 이제 옮긴다 이렇게는 안 해도 돼. 그냥 칠러도 돼요. 왜냐면 복불복이야 어차피. 확률 게임은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은 여기 가잖아. 그럼 흔히 말해서 논술 전형의 최강자들과는 안 겹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얘네들 그룹이랑 안 겹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면은 경쟁 레벨은 유의미하게 달라져. 오케이? 유의미하게 달라져. 여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는데 여기부터는 유의미하게 다르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은 너네가 논술에 무지하게 자신 있는 게 아니라면은 여기서만 6개를 다 고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왜? 정말 최강자들끼리만 계속 경쟁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다 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너네가 이제 일단 실력으로는 여기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최강자가 되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다른 대학들 중에서도 좀 고르자. 그래야지 논술 실력상에 이게 보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보험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쌤이 이제 통계적인 그런 거를 보고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학교가 더 좋다 이런 선입견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요걸 좀 고려해서 좀 분배를 좀 고르게 해보자. 그 다음에 봐봐. 마지막으로 와서 이게 있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자기가 더 잘하는 유형을 자주 출제하는 대학,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잘 못하는 유형,
자주 출제한 대학은 피해야겠지? 그지?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고 쌤이 언제 가져왔냐면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고려한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제 우리 일정도 고려하고 수능 최저 고려하고 여기까지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일단 이런 거죠. 우리가 유형들 있잖아. 요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약, 분류, 비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문제 해결, 논쟁까지 오죠. 그지? 그래서 종합이라는 것도 있잖아. 쌤이 이제 다른 TCC에서 자료를 올려놓으면서 각 학교가 어떤 식의 그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떤 유형을 내고 있다, 그거 다 정리해줬죠. 그건 이제 또 다른 비디오에서 이제 체크를 하면 돼. 그래서 각 학교가 대학별로 어떤 대학이 어떤 스타일로 어떤 유형, 어떤 조건을 낸다. 이것과 이제 나의 비교 우위가 있겠죠.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거. 내가 이제 모든 유형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런 유형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친구들 다 잘하죠. 근데 그 다 잘한 친구도 제 자신 있는 유형은 정해져 있어. 몇 개가. 그럼 그걸 고르라는 얘기야. 근데 저는 비교를 제일 잘해요. 아니 선생님 저는 사실수론 가치추론을 더 잘해요. 아니야 나는 논쟁을 더 잘해. 이런 애도 있어. 그럼 그거를 맞춰가지고 매칭을 시키면 돼. 최근에 이걸 많이 내는 대학교를 위주로 고르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런 비교 우위를 선정했을 때 제일 자신이 없는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신이 없는 유형을 안 내는 대학교를 배제하겠지. 이런 걸로 고르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일단 그래서 뭐 자기의 여태까지 성적이 뭐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와서 축적이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그 점수를 가지고 판별해 보면 되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그냥 정성적인 평가만 받거나 그랬다. 그러면은 자기의 자신감 정도로 보는 거야. 유형별로 자기 자신감 수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매치를 시켜가지고 보면 된다. 대학별로 어떻게 되는지는 쌤이 다 줬으니까 그거를 비교해서 지원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상당히 정교하게 학교를 고를 수가 있어. 그냥 뭐 자기 정시 수준 맞춰가지고 고르는 그런 거랑 좀 다르죠.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과 선택이야. 요 얘기를 좀 해주려고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달까? 예전에 쌤이 고3 때부터 사실 고3이 아니고 쌤 중3 때부터 고3 그리고 재수생 정도 때까지 유일한 아니 대주 3수 때까지 그랬다. 3수 때까지도 뭐 이때는 뭐 대학 지원한 건 아니지만 항상 난 법대만 지원했어요. 올리 법대 빠돌이었어. 난 무조건 법조인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법학을 공부해서 어쩌고저쩌고 할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는 법대만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원서 접수할 때 그냥 첫날에 바로 그냥 법학과 질러 넣었어요. 그냥 뭐 그냥 깡만 있었던 거지. 근데 어쨌든 뭐 다 떨어졌는데 근데 쌤이 근데 나는 법대를 결국 전공하지 않았다? 쌤이 4수 때는 어딜 갔냐면 정치외교로 갔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니? 왜 그런지 아니? 세상에. 로우스쿨이 생기면서 법대가 사라졌어요. 이때까지는 법대가 있었거든? 이때 사라진 거. 그래가지고 내가 말 이때 법대가 있었으면은 이 법대를 들어갔을 수 있어.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넘어올게요. 그래서 갑자기 까먹으려고 그래. 다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봐봐.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미안해요. 봐봐. 일단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할게. 생각났다. 미안해. 자기의 소신이 이렇게 엄청 강하면은 쌤이 이제 법대를 지원했던 것처럼 너의 소신이 워낙 강하고 나는 이 학과가 아니면은 배울 가치도 없고 안 배울 거야 이럴 학생이 가끔 있겠죠. 그러면 그냥 첫날 지원하면 돼. 근데 상당수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 안 해요. 그지? 어떻게 지원할 거야? 눈치 싸움 할 거잖아. 이런 학생들이 진짜 많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좀 고려하면은 그나마 좀 나은 거야. 무슨 말이냐? 모집 인원이 좀 많은 학과가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야. 고수 비율이 낮다. 뭔지 느낌 딱 오죠? 예를 들면은 어떤 학과는 100명 모집하고요. 여기는 이제 10명 모집을 해. 근데 이게 1000명이 오는 거야. 10대 1이죠? 여긴 100명이 온 거야. 10대 1이죠. 그지? 근데 여기에 10명을 모집하는데 초고수가 4명이라고 쳐볼까? 이 100명 중에 4%가
초고수인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붙고 나머지 6명 중에서 이제 흔히 말 중상위권들의 경쟁이 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여기는 초고수가 동일한 비중으로 40명 있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요. 40명 이하라고. 그러니까 초고수의 비율은 더 낮을 거야. 오케이? 여기가 초고수의 비율이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일단은 숫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인원수가 많은 게 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있잖아. 예를 들면은 심리나 언론이나 이런 데보다 보통은 경영경제가 보통 경영학과 이런 데가 조금 더 쉬울 가능성이 있는가 경쟁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둘 다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데 여기는 경영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가 태반이야. 여기가 모집 인원 훨씬 많거든. 그러면은 고수 비율이 여기가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차라리 더 붙기에 수월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어떤 학과의 어떤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 물론 많아요. 근데 쌤 통계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골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좀 특수한 학과가 있는데 철학과 있잖아. 정시에서 철학과가 이제 뭐 인문대학 중에서 아주 점수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철학과가 논술에서는 조금 특이해서 이런 게 있어요. 쌤은 철학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겁나 좋아하죠. 쌤은 이제 논술 쌤 중엔 철학과 출신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거야. 그래서 철학을 되게 좋아하고 논리학도 좋아하고 뭐 국문도 좋아하고 국어학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철학과가 특히 많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논술 준비하는 애들 중에서 진짜 예전에 쌤같이 쌤이 학생 때처럼 논술 매니아들이 있어. 논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물론 이제 그래도 수험 공부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논술을. 그래가지고 진짜 좀 극상위권이 있겠지. 이제 거기에 철학과가 좀 극상위권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석을 가리는 그 경쟁이 철학과는 치열해. 그러니까 커트라인 자체가 높다는 얘기는 아니야. 철학과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높다는 건 전혀 아니야. 왜냐면 눈치 싸움 하다가 여기 낮을 것 같아서 지원한 애들이 제일 많아. 제일 많다는 건 아니고 되게 많은데 이게 수석 가리는 건 진짜 치열해. 여기가 수석 점수 제일 높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특이하니까 혹시 장학금을 노린다면은 철학과는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진검승부를 하고 싶다 그럼 들어가셔도 되고요. 나 같은 인간들 만날 거야. 쌤이 이제 3수 4수 때 그런 인간들이 이제 여기 있을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커트라인은 아주 높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집이던가 보통 우리가 정시에서 그 생각하는 학과의 어떤 인기도 있지? 그거랑 동등하게 보면 돼. 다만 이제 인기가 높은데 모집 인원이 적다 그러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건 알고서 판단하시면 좋겠다. 알겠지?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요 정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학과를 논술에 선택할 때 혹은 학교를 선택할 때 그래도 좀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쌤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역시나 그 수능 최저. 이거 지르지 말라. 그래서 9월 달에 접수할 때 지금보다 드라마틱하게 점수가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원을 하지 말자. 나도 그랬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4수쯤 하잖아? 그러면은 인생이 뭔가 이래요. 이제 끝나는 마당에 한마디로 더 하면 이런 거야. 봐봐. 고3에서 재수 가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별 느낌이 없어요. 이게 뭐 개운하진 않지. 근데 재수생들이 많아. 나도 재수하고 쟤도 재수하고 다 많아. 그래서 너도 재수하니 우리 화이팅 하자. 요 정도 느낌이야. 그래 그냥 한단 말이야. 그래 열심히 하자. 이번에 진짜 서울대 갈 거야. 이런 느낌을 해요. 근데 삼수하잖아? 그럼 재수 떨어졌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확실히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확실히 기분이 안 좋고 이제 삼수에서 연세대쯤 가면은 선방인가? 아닌가? 뭔가 이제 자기 인생이 탄탄대로가 아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돼. 그러면서 이제 좀 의기소침해지고, 쌤 같은 경우는 원래 고3까지는 인싸였거든? 쌤이 인싸였어, 옛날에는. 근데 이때쯤부터 이제 친구들이 줄어들기 시작해. 소식도 끊기고, 너 삼수한다고? 그래? 그래.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좀 의기소침해져. 근데 이때와
이 N수생의 세계는요, 다른 세계야. 이때까지 인간계라고 볼 수 있어. 이때까지는. 왜냐면 너네 삼수생 들어봤지? 그치? 근데 사수생이라고 한 단어 자체를 안 들어봤을 거 별로? 그렇지 않니? 그치? 생소하잖아. 근데 사수생이 별로 없을까? 그 정도로 적을까? 그렇지가 않아. 생각보다 많아요. 자수생, 오수생 많아요. 근데 왜 너네가 못 들어가는 줄 알아? 왜 못 들어오겠어? 숨어 있으니까 못 들어오지.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 밖으로 안 나가려 그래. 독서실 가도 그냥 그지 뭐 재수해요? 그러면 대충 재수한다 그래. 왜냐면 그것도 재수 중에 하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 삼수 떨어졌을 때 쌤이 왜 여기서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할까? 수능 최저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봐봐. 이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이런 느낌이야 이제.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이때까지는 슬프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상하다라는 느낌이에요. 뭔가 꿈인가? 이건 현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어. 잠에서 깨면은 다시 이제 아닐 거야. 이거는 꿈일 거야. 이런 느낌이 막 들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받아들이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려.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잖아? 그때부터는 거의 항시적인 그 기본적인 우울감 같은 게 기본 장착이 돼 있어.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다 근데 곧 이제 침울해지고 맛있는 거 먹다가 갑자기 침울해지고 이래요. 그지? 끔찍해. 진짜. 여러분이 물론 이제 뭐 사수 같은 건 생각지도 마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는 데는 쌤이 사실 삼수 때도 논술 잘했어. 이제 이때 그 논술 잘했다고 확언하는 게 그때 최저 없는 서강대에 붙었었단 말이야.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어. 논술은 붙었어. 이때는 이제 면접이랑 다 같이 붙어가지고 들어온 건데 이게 참 끔찍한 느낌이야. 끔찍한 느낌. 그래가지고 진짜 뭐 경험을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곡히 있어서 이제 말하는 거 알겠지? 특히나 이때는 너무 패기만 넘치거든. 선생님 이때 고3 때 지원 어디 있는 줄 알아? 우리 때 6개 제한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10개 지원을 됐단 말이야. 근데 쌤이 이때 고려대학교 법학과 논술로 지원했어요. 여기만 지원했어. 웃기지? 연대도 지원 안 했어. 왜 지원 안 했는 줄 알아? 연대는 무슨 학교야 이러면서 이제 미친놈이지. 그렇게 지원했다니까. 고대만 지원했어요.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패기가 있던 거야. 그래놓고 이제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인생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사설이 길었는데 여러분이 원서 접수할 때 너무나 단순한 정보들만 가지고 그냥 필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잘 모르는 학생들은 자기 딱 정시 레벨만 가지고 판단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특히나 원서 접수할 때 수능으로 지르지 말라고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쌤이 좀 이야기 길게 준비한 거니까 이걸 잘 고려해가지고 합리적인 그 원서 접수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데 가면 되잖아. 그치? 제일 마음에 드는 여러 개 붙어서 좋은 데 가자고. 요 전략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간곡히 담아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생했어요.